원가의 배분. 자, 원가라 함은 원재료가 희생이 되면 재료비가 되겠죠. 재료비. 임금이 소비가 되면 노무비가 되겠죠. 노무비. 수많은 경비가 소비가 되면, 희생이 되면 제조원가가 되겠죠. 제조경비.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를 우리가 원가의 3요소라고 칭하죠. 이 원가가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가 있고 간접비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는데 아반떼 생산 라인의 제공품, 그랜저 생산 라인의 제공품, 소나타 생산 라인의 제공품. 그러면 각각의 엔진이라든지 각각의 주요 부품은 직접비로서 즉 제공품으로 소비가 됩니다. 각각의 추적이 가능하니까 제공품으로 재료비, 노무비가 들어가겠죠. 경비까지. 그러나 공통비라고 하죠. 공통비는 간접비로서 우리가 제조 간접비라는 공통비를 모아서 여기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모으겠죠. 모아서 여러 군데 아반떼 생산 라인, 그랜저 생산 라인, 소나타 생산 라인에 공통비를 배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배부. 그래서 이 공통비를 각각의 제품 제조에다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품 제조라고 하죠. 제품 제조, 제공품을 제품 제조에다가 배부를 한다. 이 배부하는 것을 원가 배부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배부하는 것을. 그래서 아반떼 생산 라인의 제조 간접비, 그랜저 생산 라인의 제조 간접비, 소나타 생산 라인의 제조 간접비로 배부를 한다. 그래서 이 제조 간접비가 여기 이렇게 배부가 돼서 들어오게 되겠죠. 제공품 계정에는 이렇게 전기유월 또는 전월유월, 재료비, 노무비, 직접경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각각에 모이겠죠. 그래서 제공품 계정에서 제품이 생산되는 그런 흐름을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이 공통비를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가 배분의 의의와 목적, 원가 배분의 의의는 일정한 배부 기준에 따라 공통비를 각 원가 대상에 대응시키는 과정이다. 이 공통비를 각 아반떼 생산 라인, 아반떼 제공품, 그랜저 생산 라인, 그랜저 제공품, 소나타 생산 라인, 소나타 제공품에 배부하는, 대응시키는 과정이다. 원가 대상은 원가가 개별적으로 집적되는 활동이나 조직의 하부단위다. 이 대상은 하부단위다. 목적은 최적의 자원 배분을 위한 경제적 의사결정, 경영자와 종업원의 동기부여 및 성과평가, 외부 보고를 위한 재고자산의 이익의 측정, 제품 가격 결정이나 의사결정하는데 원가 배분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공통비를 배부하는 기준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배부 기준이 인과관계 기준이다. 인과관계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관계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장 이상적인 기준이다. 원가 배분 대상과 배분 대상 원가 간의 인과관계를 통하여 특정 원가를 원가 배분 대상에 대응시키는 가장 좋은 인과관계 기준, 이것이 가장 좋은 인과관계 기준이다. 이상적인 기준이다. 공통원가의 발생 원인에 근거해서 발생 원인이라는 얘기는 원인과 결과에 근거하여 배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외에 이제 부담 능력 기준, 원가 배분 대상인 제품이나 부문의 부담 능력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거다. 부담을 받는 능력의 기준으로.
즉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는 원가 배분 대상이 좀 더 많이 매출이 되거나 수익이 생기는 원가 배분 대상이 공통비를 보다 많이 갖는다 라는 능력을 지닌다는 가정하에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다. 수혜 기준, 배분 대상의 공통비를 제공받는, 수혜받는 경제적 효익의 정도에 비례하여 원가를 배분하는 기준이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기준이다. 물량기준법에 의한 결합원가의 배분 방법이 수혜기준의 대표적인 예이다. 결합원가를 물량기준에 의해서 배분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혜분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는 공정성과 공평성의 기준, 배부 기준의 포괄적인 원칙으로 공통원가를 원가 배부 대상에 배분하는 기준은 공정성과 공평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우리가 원인과 결과인 인과관계 기준이다. 이게 조금 이론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제조간접비 배분이라고 써 있죠. 제조간접비는 말하자면 우리가 원재료가 재료비가 되고 임금이 노무비가 되고 많은 경비가 제조경비가 돼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를 원가의 3요소라고 하고 여기서 소비되는 게 직접비는 추적 가능한 예를 들면 직접비는 아반떼 생산 라인은 아반떼 엔진이 들어가고 그랜저 생산 라인은 그랜저 엔진이 들어가고 소나타 생산 라인은 소나타 엔진이 들어가죠. 각각의 엔진이 다 틀립니다. 이렇게 추적이 가능한 걸 우리가 직접비라고 하고 공통비는 뭐 예를 들면 볼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도색을 하는 데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등등 또는 공통비는 공장장의 임금이라든지 아니면 공장 경비의 임금이라든지 또는 각각의 공통으로 쓰는 모든 비용을 공통비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제조간접비라고 해서 제조간접비를 논해주는 것이 이 단원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조간접비를 아반떼 생산 라인, 그랜저 생산 라인, 소나타 생산 라인에 옮겨준다 라고 보시는 거죠. 여러 군데 옮기기 때문에 제자라고 칭했습니다. 이 제조간접비를 옮겨주는 방법이 재료비를 기준으로 하면 재료비법, 이 옮겨주는 방법이 이 재료비 기준으로 하면 재료비를 받은 걸 기준으로 하면 재료비법, 노무비를 받은 걸 기준으로 하면 노무비법, 또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섞어서 받은 걸 기준으로 하면 원가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반떼 생산 라인에 돌아간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뭐 기계작업시간법, 그랜저 생산 라인에 생산하기 위해서 돌아간 기계작업 시간으로 한다면 기계작업시간법, 기계가 돌아간 시간을 더해서 배분하는 거죠. 이 제조간접비를. 또는 단순 기계작업시간법 이런 것들로 해서 이 제조간접비를 배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조간접비를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라고 칭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가 공통비로서 들어가면 간접비고 거기에 제조간접비가 일로 오게 되면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라고 하죠. 그래서 이 모은 걸 제조간접비라고 합니다. 이 제조간접비를 두 가지 종류의 이상의 제품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반떼, 그랜저에 또는 소나타에 이렇게 각각의 제공품에 제조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 요소를 말하며 각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없는 원가들이다. 직접비가 아니다. 간접비다. 즉 제조간접비로 집계해서 각각의 아반떼 제공품에 그랜저 제공품에 소나타 제공품에 즉 아반떼 제품 제조에 그랜저 제품 제조에 소나타 제품 제조에 옮겨주는 거, 공통비를 배부해 주는 거, 이걸 제조간접비 배부라고 합니다. 자, 제조간접비 배부 방법에는 우리가 실제 배부법, 실제 들어간 거를 실제 배부법은 원가 계산말에 실제로 발생한 거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배부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갖고 하면 재료비법, 노무비를 갖고 하면 노무비법, 원가를 가지고 하면 원가법. 즉 앞장에서 그렸던 아반떼 제공품,
그랜저 제공품, 소나타 제공품, 여기에는 전기월, 기초 제공품 있겠죠? 기초 제공품, 생산 라인에 물려있는 상태에서 넘어온 기초 제공품, 그리고 직접 재료비 이렇게 들어오겠죠. 재료비법은 재료비를 기준으로, 이 재료비 합계를 기준으로 논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요 재료비를 더하고, 요 재료비를 더하고, 요 재료비를 더한 합계로 n분의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 총액, 그리고 논아줘야 되는 제조간접비 총액, 즉 제조간접비 총액 나누기 공통비, 직접 재료비 이렇게 나눠주면 배부율이 나오죠. 그래서 요 배부율을 갖다 곱해주는 거죠. 배부율. 그래서 재료비를 가지고 노는 게 재료비법입니다. 그 다음에 노무비법은 또 역시 마찬가지. 아반떼 생산 라인의 노무비, 그랜저 생산 라인의 노무비, 소나타 생산 라인의 노무비. 노무비를 가지고 노무비 합계로 논아주는 거 말하죠. 노무비를 가지고. 그래서 노무비 합계를 역시 제조간접비 총액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지만 제조간접비 총액 나누기 직접 노무비 총액. 은 배부율이 나옵니다. 배부율. 원가법은 이걸 더한 걸 말하는 거죠. 원가법은 재료비와 노무비를 더한 값으로, 이걸 더한 값으로. 그래서 원가법은 역시 제조간접비 총액을 역시 직접 원가, 이 두 개 더한 걸로 원가 총액으로 나누면 배부율이 나옵니다. 이 배부율을 재료비는 재료비에다 곱하고, 재료비는 재료비에다 곱하면 여기 제조간접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만약에 노무비법이라면 이 배부율을 노무비에다 곱하면 제조간접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배부율을 원가법이라면 두 가지를 더한 값에다 곱하면 제조간접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조간접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제조간접비. 즉 원재료가 소비가 되면 재료비가 되고, 임금이 우리가 노무비가 되고, 수많은 각종 경비가 제조경비가 되죠.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얘네가 직접적으로 추적이 되면 제공품으로 가고, 공통비는 제조간접비로 간다고 앞장에서 설명했죠.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겁니다. 이 세 군데다 이렇게 배부하는 겁니다. 세 군데다가. 그 배부하는 방법이 가액법이 있는데, 가액법은 재료비를 더한 합계로 나누면 재료비법, 노무비를 더한 합계로 나누면 노무비법, 두 가지를 더한 합계로 계산해서 n분의 하면 원가법이다 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시간법은 뭐냐? 시간법은 아반떼 생산 라인에 돌아간 노동시간이다. 그러면 노동시간을 더하는 겁니다. 노동시간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제조간접비 총액을 노동시간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배부율이 나오죠. 그리고 기계작업시간법도 역시 각각의 아반떼, 그랜저, 소나타 생산 라인에 돌아간 기계작업시간이 몇 시간씩이냐가 주어지겠죠. 그럼 그 기계작업시간으로 나누는 겁니다. 제조간접비 총액을 기계 돌아간 기계작업시간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배부율이 나오겠죠. 그 배부율이 나오면 실제 배부율이 나온 금액을 우리가 노동시간이나 기계작업시간에 각각
얘가 돌아간 기계시간이 몇 시간이야? 얘가 돌아간 노동시간이 몇 시간이야? 라 곱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 기계시간과 노동시간에 곱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시간법을 하느냐 기계작업시간법을 하느냐 그러면 어디다 곱하는 거는 여기다 곱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법이 있고 가액법이 있다. 이 제조간접비를 실제 나온 제조간접비를 이렇게 원가에 의해서 재료비법 또는 노무비법 또는 원가법에 의해서 제조간접비를 이렇게 배분을 해가는 겁니다. 배분을. 그래서 이 제조비용을 찾는 거죠. 제조비용, 제조원가. 이 세 개를 더한 게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를 더한 게 우리가 제조원가라고 칭하죠. 그래서 제조원가와 기초제공품을 더해서 이쪽에 기말제공품을 빼면 완성품이 나오는 그런 형식이죠. 그래서 이 제조간접비는 실제 나온 거를 배부하기 때문에 실제 개별원가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원가다. 자, 예제를 들면은 이제 5월분 원가 자료에 의하여 직접 재료비법이라고 했죠. 직접 재료비법. 직접 재료비법에 의해서 배부율과 제조간접비 배부액을 계산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총 제조간접비가 70만 원이죠. 70만 원. 70만 원을 지금 갑제품과 을제품에 노출하는 겁니다. 기준은 재료비법에 의하라 그랬으니까 재료비를 더하면 되죠. 500만 원 분의 200만 원 이래도 같은 계산이고 70만 원을 500만 원으로 나누는 거죠. 재료비법이니까. 재료비 합계로. 70만 원 나누기 500만 원 하면 0.14가 나온다는 거죠. 0.14. 이 0.14를 각각 곱해주는 거죠. 곱하기 0.14. 곱하기 0.14. 재료비법이니까 재료비에다 곱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곱하기 0.14 하면 28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곱하기 0.14 하면 42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배부위를 찾아서 곱하기 0.14, 0.14에서 재료비에 의해서 이 제조간접비를 논아주는 걸 재료비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70만 원을 500만 원 분의 200만 원. 이렇게 계산해도 28만 원이 나오죠. 70만 원을 500만 원 분의 재료비 합계 300만 원. 그러면 42만 원이 나옵니다. 42만 원이. 자, 여기는 배부위를 찾아서 나누기를 먼저 해갖고 0.14를 찾아서 각각 0.14를 곱한 거고 지금 밑에 이 산식은 n분의 한 거죠. 70만 원이 나눌 금액인데 재료비법이니까 500만 원 분의 200만 원, 500만 원 분의 200만 원, 500만 원 분의 300만 원, 500만 원 분의 300만 원 해서 합계로 그냥 n분의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배부율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했는데 배부율이 0.14, 0.142 뭐 이런 쭉 안 떨어지는 경우에는 간혹 이렇게 곱하기 나누기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n분의 하는 방식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노무비법이라면 노무비 합계로 70만 원 곱하기 500만 원 분의 400만 원, 70만 원 곱하기 500만 원 분의 100만 원 이래도 이 금액이 나옵니다. 또는 70만 원을 500으로 나누어서 배부율을 찾아서 그 배부율을 각각 곱해도 똑같은 금액이 나오겠죠. 만약에 이 문제가 재료비법, 노무비법이 아니고 원가법이라면 이 더한 합계로 n분의 하면 됩니다. 70만 원 나누기 1000만 원. 그럼 배부율이 나오죠. 그 나온 배부율을 요 더한 값에다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법은 요 더한 값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재료비법, 노무비법, 원가법이라는 가액법이 있는 겁니다. 가액법.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는 제조간접비를 원재료가 소비가 되면 재료비, 임금이 소비가 되면 노무비, 각종 경비가 소비가 되면 제조경비, 추적이 가능한 건 직접비, 아반떼 제공품, 그랜저 제공품, 소나타 제공품 이렇게 옮겨가겠죠.
공통비는 간접비, 제조 간접비를 모아서 이 제조 간접비를 각각의 아반떼 제품 제조, 그랜저 제품 제조, 소나타 제품 제조에 논아주는 배부 방법을 이 수업에서는 원가의 배분이라고 합니다. 예정액을 잡지 않고 실제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 개별 원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조 간접비를 각각 이렇게 논아주는 게 가액법, 시간법. 가액법은 재료비를 n분해 갖고 노무비를 n분해 가지고 원가를 n분해 갖고 논아도 되고, 나누어서 배부율을 찾아서 각각 재료비, 노무비, 원가에 곱해도 됩니다. 시간법은 이 각각의 아반떼 제품, 그랜저 제품, 소나타 제품에 돌아간 시간을, 노동 시간을 계산해서 n분해 하는 거고, 또는 기계 작업이 들어갔으면 기계 작업 시간을 가지고 n분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조 간접비를 논아주는 걸 우리는 제조 간접비 배부라고 합니다. 자, 이건 실제 나온 제조 간접비를 배부한 거고, 다음 단원에는 예정 원가다에서 정산 개별 원가, 다른 말로 제조 간접비 예정액을 잡는 겁니다. 제조 간접비 예정액. 예정 배부법이란 연초에 미리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을 산정을 하는 거죠. 즉 연간 예정 제조 간접비 총액이 얼마가 나올 거야, 예정 배부 기준이 어떻게 될 거야 하고 산정을 한 다음에 배부율을 찾는 거죠. 배부율. 그래서 이 배부율이 예정 배부율이라고 하는 거죠. 예정 배부율. 그래서 다음 제품의 완성 시에 이 예정 배부율을 사용하여 각각 제품에 배부할 제조 간접 원가 배부액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하는 방법이다. 실제 기준에다 곱한다. 계절별로 제품의 생산량 차이가 보이는 냉난방기, 청량음료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에서는 제조 간접비의 실제 배부법보다는 예정 배부법을 사용한다. 자, 예정 배부율이 나오면 항상 이 실제 기준에다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배부 기준에다가 곱해야지 예정액이 나온다. 강조 말씀드리지만 이거 자주 나오죠. 실제에다가 실제를 곱하면 실제 기준, 예정에다가 예정을 곱하면 예정 기준, 이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요 나온 예정 배부율을 실제 배부 기준에다가 예정 배부율을 실제 배부 기준에다가 곱해야지 예정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정액을 잡는 거죠. 이렇게 제조 간접비가 있으면 예정액을 먼저 이 예정 배부율을 찾아서 다음 제품에 이 예정 배부액을 곱하는 거죠. 실제 배부 기준에다. 그래서 예정액을 찾는 거죠. 제공품으로 가는 예정액을. 다음 제품에 실제 배부 기준 예정 배부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배부율을 찾아서 이 금액을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실제가 이제 나오겠죠. 생산이 끝나면. 그러면 재료비 30만 원, 노무비 30만 원, 경비 30만 원. 그러면 예정액이 크니까 이걸 과대, 유리한 배부라고 하는 겁니다. 예정액이 크면 과대 배부, 예정액이 작으면 과소 배부, 이런 말을 쓰는 거죠. 100만 원. 근데 이쪽에 지금 100만 원이 안 되죠. 100만 원, 100만 원인데 이게 10만 원 부족하죠. 이걸 우리는 배부 차이라고 합니다.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정 배부법이란 연초에 미리 제조 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율로 산정한 다음 전에 생산한 게 있기 때문에 예정 배부율에다가 다음 제품의 완성 시에 이 예정 배부율을 사용하여 각각 제품에 배부할 제조 간접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 배부액이 나오면 이제 실제 배부 기준과 비교를 해갖고 이렇게 배부 차이가 나오고, 예정액이 크면은 유리한 배부, 예정액이 작으면 불리한 배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나오죠. 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뭐 제품 제조에 배부할 수도 있고, 또는 영업의 비용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면 직접 작업시간법으로 계산한 제조간접비 100일, 지시서 100일분의 제조간접비 예정액을 계산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연간 예정 제조간접비 총액이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나누기 예정 작업시간이 1000시간이야. 그러면 단가가 나오는 거죠. 예정 배부일이. 예정 배부일이 그래서 시간당 100원이라고 나온 겁니다. 이 100원을 실제 작업시간에 예정 배부일을 곱한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예정 배부일을 실제 기준에다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원을 500시간에 곱하면 101번의 제조간접비가 나오는 거고, 예정액이. 이 100원을 300시간에 곱하면 201번의 제조간접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원 곱하기 500시간에 곱한 게 101번에, 100원 곱하기 500시간에 곱한 게 101번의 제조간접비 예정액이다. 이건 제조간접비 예정액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액이 아니라 예정 배부일에다가 배부기 전 실제 조업대에다 곱한 거죠. 그럼 여기 제공품이 나오겠죠. 제공품. 이 예정액이 지금 나온 거다. 그럼 실제액과 이제 기준을 비교해서 실제액이 만약에 많으면 이쪽에 배부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아까 그렸던 거는 예정액이 많아서 이쪽에 배부 차이가 생긴 거고요. 실제액이 만약에 많으면 반대로 대변 쪽에 불리한 배부라고 하겠죠. 과소배부, 불리한 배부 이쪽에 생깁니다.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정상개별원가는 재료비 실제, 노무비 실제액이 들어가고 제조간접비를 예정액을 잡아서 원가 계산하는 걸 정상개별원가라고 합니다. 제조간접비 예정배부를 이용하여 제조간접비를 계산하나 외부 보고 재무제표는 실제 발생액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정 차이는 제조간접비 실제액과 예정배부의 차익은 조정을 해야 된다. 만약에 예정액이 많으면 과대배부, 실제액이 많으면 과소배부. 그래서 이 차이 나는 걸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다. 이쪽에서는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많았죠. 그리고 여기서는 만약에 이쪽이 적으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겠죠. 그럼 이쪽이 배부 차이가 생기겠죠. 배부 차이. 배부 차이가 예정액이 적기 때문에 불리한 배부라고 합니다. 불리한 배부. 이쪽에 실제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배부 차이와 이 배부 차이를 우리는 비례배분법,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에 비례해서 배부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매출원가 조정법, 이 배부 차이를 원가에 가감하는 형식이다라고 보는 거죠. 영업의 손익법, 영업의 손익법은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손실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리한 배부는 예정액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분계가 생기겠죠. 이런 분계가. 그러면 이 배부 분계가 차변의 제조 간접비 10만원, 대변의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10만원 이런 분계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가서 대변의 상대편 이름을 쓰겠죠. 대변 찾아가서 대변에 제조 간접비 10만원. 그런데 이 제조 간접비 유리한 배부니까 어떤 식으로 되겠어요? 이렇게 10만원 되면 얘가 이제 원가로 간다고 하자고요. 원가. 10만원 되면 이렇게 분계가 되겠죠. 분계가 되면 차변의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10만원. 대변의
매출원가 10만원. 자, 매출원가는 비용의 대표인데 대변에 적혔다는 얘기는 비용을 소멸시킨 거죠. 그러니까 원가가 감소되는 거죠. 원가가. 그 이유는 배부를 유리하게 잡았기 때문에 많이 잡았기 때문에 원가가 감소된다. 이렇게 많이 잡았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적게 잡으면 이걸 대체 분결 이런 식으로 하면 차변에 매출원가가 들어오겠죠. 분결 거꾸로 하면 이렇게 대체를 해서 차변에 매출원가가 되겠죠. 여기는 유리한 배부니까 대변에 매출원가가 생겼지만 이 불리한 배부가 생긴 걸 대체하면 차변에 매출원가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출원가가 비용이니까 늘어나는 거죠. 불리한 배부는 원가 산입이 즉 매출원가가 늘어난다. 유리한 배부는 원가가 줄어든다. 이런 형식이 오겠죠. 이런 배부 차이가 매출원가로 조정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비례 조정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또는 유리한 배부는 수익으로 볼 수 있겠죠. 영업의 이익으로. 불리한 배부는 비용으로 볼 수 있겠죠. 영업의 손실로.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조간접비 배부를 예정액과 실제액을 비교해서 나온 차이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예정 배부율은 작업시간당 10,000원이다. 예정 배부율 10,000원이다. 작업시간이 800시간이고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100만원 과대 배부라면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제조간접비 계정을 우리가 그리게 되면 예정액이 항상 대변에 나옵니다. 예정 곱하기 실제 조업도. 예정 곱하기 예정 아니에요. 예정 곱하기 실제. 그래서 10,000원 곱하기 실제 조업도. 작업시간이 800시간이니까 800시간. 그랬을 때 10,000원 곱하기 800시간 그러면 800만원 나오겠죠? 자, 800만원이 예정액이란 얘기죠. 800만원이. 그래서 여기 제공품으로 가는 거죠. 먼저 800만원이. 그리고 여기서 배부 차이가 과대 배부라면 예정액이 많다면 100만원이 많다면 그럼 여기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나오는데 이게 실제액이겠죠. 실제. 100만원이 많으니까 얘는 700만원이겠죠. 700만원. 그럼 이쪽에 100만원이 부족하게 되는 게 바로 배부 차이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실제 제조간접비는 얼마냐? 700만원이다. 이렇게 되겠죠. 700만원. 그래서 이걸 분개하면 대변의 차변의 제조간접비 대변의 배부 차이. 그리고 그 배부 차이를 찾아가서 우리가 전개를 된다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가로 대체되는 분개. 그래서 원가가 차변에 대변에 왔기 때문에 소멸이 되니까 원가가 줄어드는 효과가 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예정 제조간접비가 많으면 과대배부라고 하는 거죠. 예정 제조간접비가 많으면 과대배부. 반대로 예정 제조간접비가 적으면 과소배부가 되는 거죠. 예정액이 제공품으로 가는 예정액이 100원이고 실제액이 70원이니까 차이나는 30원은 과대배부가 된 거죠. 유리한 배보다 분개하면 이런 분개가 되죠. 차변의 제조간접비 30원, 대변의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30원. 그래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찾아가서 대변의 상대편 이름 제조간접비 30원. 그래서 매출원가로 대체되고 이걸 분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개하니까 차변의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30원, 대변의 매출원가 30원. 매출원가가 소멸된 거죠. 대변이니까. 그래서 유리한 배부니까 매출원가가 줄어드는 거죠. 매출원가 조정을 했다고 얘기한다면. 반면에 과소배부라면 예정액은 100원인데 실제액이 150원이 나왔죠. 예정액이 적으니까 과소배부죠. 분개하면 차변의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50원, 대변의 제조간접비 50원.
그래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찾아가서 차변에 상대편 이름 제조간접비 50원. 매출원가도 다 보낸다고 가정한다면 역분계가 되니까 차변에 매출원가 50원, 대변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50원. 매출원가가 차변이니까 비용의 발생으로 늘어난 거가 되죠. 원가가 산입이 된 거죠. 원가가 커진 거죠. 불리한 배부이기 때문에.